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제가 앉아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한번 편하게 나눠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멈추고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찾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극장도, 공연장도, 미술관도, 심지어 직장도 문을 닫고요. 우리는 집이라는 방에, 나만의 공간 속에 온전히 갇히게 됩니다. 생계가 흔들린 분들도 정말 많았을 거고요. 매일 확진자 숫자를 세던 시절, 정말 불안이 일상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술 채널이니까 저희는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상식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예술은 가장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예술은 가장 뒷전이 되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예술부터 접을 것만 같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일단은 이 환경으로부터 내가 생존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요, 예술이 위기 속에서 과연 더 붙잡을 것인지 밀려날 것인지라는 그 오래된 질문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인간의 위기에서 예술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 붙잡을 것인가. 놀랍게도요, 결론은 그리고 통계는 예술을 더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전후 사람들의 관심사를 SNS 언급량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코로나19 일상 관련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자료인데요. 평소에는 잘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독 코로나 시기에 좀 높이 언급되어진 그 언어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높게 언급되어졌는가 살펴봤더니 바로 문화예술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무려 45.9%나 높게, 드라마 45.1%, 독서 42%, 피아노 39.4%, 그리고 웹툰과 클래식 같은 것들이 평소 언급량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언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게임이나 영화 같은 것들은 원래도 언급량이 높은 편이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전후 대비 증가폭은 낮아서 그냥 관심 지속 영역 정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가 새로 불붙인 건요,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콘서트, 클래식, 피아노처럼 직접 듣고 연주하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갇혀 있을수록 그리고 혼자 있을수록 사람들이 예술 쪽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사람들이 이런 열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배우고 창작하고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혼자 배웠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술교육 플랫폼인 클래스 101에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해서 1년 만에 누적 강좌가 3배나, 그리고 회원수는 2.5배나, 신규 가입자는 2배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만든다. 쇼핑몰 옥션에서는요, 예를 들자면은 구슬 깨기, 십자수 놓기 이런 공예 관련 상품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0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쇼핑몰의 악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거죠. 사람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쿨렐레라던가 오카리나라던가 기타라던가 작은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배울 수 있는 악기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혼자 즐긴다입니다. 이때 코로나로 무대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이제 공연은 사라질 것이다, 공연자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 곳과 영국의 로열 앨버트 홀,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의 전당이라던가 일부 문화재단들이 공연 실황들을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이었는데, 이런 행사들의 무관중 공연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접속자 수를 통해서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BTS도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을 시작했는데 5천만이 넘게 시청이 됐고요.
슈퍼엠의 온라인 유료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도 120분 1회 공연에 7만 5천 명이 무려 접속을 동시에 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배우고 만들고 즐기고 사람들은요, 격리 속에서 오히려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나만의 행위로 내 것으로 끌어안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왜 코로나 때 예술이 터졌을까요? 흔히 이걸 코로나가 예술붐을 일으켰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술을 향한 욕구는요,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우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야 됐고요, 일해야 됐고요, 출퇴근하고요, 바쁘게 사느라 무언가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찾거나 배우고 만들고 연주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격리가 시작되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내 개인의 취향을 알아보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욕구가 빰 하고 저는 터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링 북을 사고 악기를 배우고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찾아보고 클래스를 등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공연 감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방에 혹시 사신다면은 서울에 큰 공연이 있는데 너무 보고 싶지만 시간이나 거리나 비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이것처럼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 온라인 중계가 열리니까 우리가 우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보는 거예요. 로열 앨버트 홀의 공연을 보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의 무료 공연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술에 관한 관심이 없다가 코로나 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술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 그러니까 시간이 없던 것, 돈이 없던 것, 혹은 거리가 멀었던 것,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결론은 하나로 모여요. 우리 인간은요, 모두 예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담이 사라지면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술계와 예술정책계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짜 국민의 예술 향유를 지원하고 싶다면은 코로나 때처럼 수준 높은 공연들을 실황 중계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개인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취향을 찾고 취향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낮추는 길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준 셈인 거죠. 사람들이 예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다라는 힌트 말입니다. 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같은 또 특수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요, 스스로 그 장벽을 조금씩 걷어내 보는 겁니다. 하루 10분,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큰 돈 안 부는 것부터 내가 평소에 우쿨렐레를 연주를 하고 싶었다면, 내가 평소에 그림을 조금 그려보고 싶었다면, 내가 평소에 노래를 조금 배워보고 싶었다면 시간을 내주는 만큼 예술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차 한 잔 들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우리가 찾았던 음악, 그때 우리가 찾았던 그림, 그때 우리가 찾았던 책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만 있었던 일탈이 아니라 어쩌면 원래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예술합시다.